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 9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9강에서는 8강에 이어서 좀 숫자로 공부를 하는데요. 8강에서는 솔직히 숫자를 조금 맛만 봤잖아요. 그 나머지 숫자들 1부터 100까지 모든 숫자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몇 살이세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몇 살이세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나이를 답을 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 관청에 가서 혹은 내가 상대의 나이를 또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다양한 숫자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이거는 13유로 20센티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복잡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죠. 시간을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스 노선을 말할 수가 있다. 버스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차 시간 이런 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독일 생활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네. 근데 그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알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혹은 이런 표현들이 또 쉽게 익혀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강을 공부하면 독일 생활을 이제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과장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숫자하고 나이까지 할 거예요. 숫자를 하고 이 숫자를 이용해서 나이를 물어보고 답하는 거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숫자를 공부해 볼까요? 큰 숫자, 즉 3 넘어가는 큰 숫자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10대니까 여기가 10대는 다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11과 12도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아무런 편견 없이 일단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쓴 이유는, 이걸 한글로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여태까지 안 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한글로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편안해요. 편안하긴 하지만, 그 잘못된 한글화된 독일어 발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여기가 없으면, 뇌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발음을 익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강에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1부터 100까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우리들의 한정된 뇌의 고통까지 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독일어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다. 항상 저의 기준은 그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포기할까? 그럼 이제 거기서는 좀 쉽게 해드려요. 제가 저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독일어에서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형용사 변화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저는 형용사 변화를 공부를 할 때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이 책의 끝까지 가도 형용사 변화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숫자에서도 제가 살짝 좀 느꼈었어요. 이거 조금 그런데?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그 좌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글을 써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보고 한글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내가 좀 참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되도록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독일어 발음을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발음 법칙에 의해서 읽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자꾸만 괴로워도 그 규칙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네, 그 쉽지 않은 건 알지만 하셔야 됩니다.
도우미는 여기다 제가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이걸 보고 따라하지 말고 제 발음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elf,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요 20은 나중에 20, 30, 40 할 때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11과 12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건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13부터 19까지의 숫자를 보건데 어떤 공통점이 금방 나오죠? 네, 10이 나옵니다. 10. 10이 나와요. 10. 10이고요. 앞에는 숫자가 나와요. 자, 더 좋은 거는 뭐예요? 10 드라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 앞 숫자를 드라이란 숫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10을 말합니다.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어에서도 14를 뭐라고 합니까? 14이라고 하잖아요. 4를 먼저 말하고 t는 나중에 말하는데 t는 10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 게르만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독일어에서는 13에서 뒤에 나온 숫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뒤에다 쓰는구나. 13, 14, 15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왜 얘는 16 안 하고 17 하느냐? 자, 세히 하고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세히, 스, 첸 하면 입 앞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계속 히스치 막 이러니까요. 야, 이거는 그냥 S를 하나 빼버리자. 요 S를 하나 빼버리고 세히첸 하면은 소리 나는 부위가 달라져요. 세히첸 이러면서 조금 소리 내기가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섹스첸 할 때하고 세히첸 할 때하고 그죠? S 하나 뺨으로써 굉장히 모두가 다 편안해진다. 그래서 16에서는 예외가 일어납니다. 예외가 일어나서 S를 뺐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독일 사람들은 예외라고 치지도 않는 예외예요. 세히첸. 섹스 다음에 첸이 나왔을 때 혹은 뒤에 나중에 이제 치히도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올 때 계속 그 치음이라고 해요. 이 소리가 나니까는 너무 불편하니까 S를 하나 빼버리자.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서도 약간 예외 같은 게 일어나요. 17 하면 좋을 텐데 17 합니다. 요거는 17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상 17 자체가 너무 길고 17 해가지고 n이 계속 겹치고 이러니까 중간에 n을 빼버렸어요. 17 뭔가 이렇게 쌈박하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18번 18은 아흐트 첸인데 발음을 할 때 아흐트첸 하면은 이것도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치음이 계속 겹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싫어요. 그죠? 그래서 틀을 살짝 약화해서 발음합니다. 아흐첸. 사실 독일 사람들은 해요. 하는데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이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아흐트첸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마라. 아흐첸 해버리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너인첸, 드라이첸, 피어첸 이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볼까요?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잠시 여기서 멈추시고 이 숫자들을 써보기도 하시고 읽어보시고 쭉 복습해 보신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래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1시간 안에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숫자는 금방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자, 이번에는 10, 20, 30, 40도로 해갖고 100까지 요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중간 숫자들은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읽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네, 7은 안단 말이죠. 20은 지금 슬쩍 봤어요. 자, 20, 30, 40으로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쭉 반복되는 어떤 발음이 있죠. 네, 찌히가 있습니다. 찌히. 얘만 시히예요. 얘는 예외예요. 30에서 얘만 찌히고 나머지는 다 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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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히 여기까지 갑니다. 자, 영어로 치면은 20, 30, 40, 요 T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T. 자, 이것도 10, 이 10에서 변형된 어떤 형태예요. 영어의 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10은 치반 치, 30은 빼고 40은 fear 치. 무슨 10, 50, 60 할 때 무슨 10 요거를 치히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 발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치반 치크라고 하지 않고 단어 맨 끝에 나오는 이 개는 이라고 발음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발음해서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셔도 지금 다시 상기를 해보세요. 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섹스치 하면 이것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섹치 하려고 S를 빼버린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벤치 하면 너무 길어지고 뭔가 지루하다. 그래서 N을 빼고 zip치 하면 뭔가 상당히 그 스마트한 느낌 든다. 들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도 발음할 때 아크트치히 하면은 이건 아니다. 아크치히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얘가 예외입니다. 얘가 예외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드라이 시히 그냥 시히로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은요 100인데 이게 독일어에서는 훈데아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독일어의 여러 그 영어와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발음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요. 저는 100가 그렇게 스펠링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읽어? 근데 독일어는 써놓고 그대로 읽거든요. 훈데르트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네,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치히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30에서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의 개별 차들은 앞에서 공부한 것과 같다.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시고 그러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는 숫자 중에서도 크고도 복잡한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 빠져 있었던 숫자들, 뭐 41, 67 이런 숫자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교과서에도 텍스트북에도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자, 먼저 87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볼게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 요거는 독일어를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하고 학생들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봐도 제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두 자리 숫자가 있을 때 뒤부터 말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뒤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7 더하기 80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더하기는 독일어로 뭐냐? 더하기는 영어에서는 and잖아요. 독일에서는 unt죠. 보세요. 7 und 80. 네,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언제 어렵냐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느닷없이 얘네가 숫자를 두 자리 숫자를 말할 때 뒤부터 말한단 말이에요. 너 저기 있는 저 책 56권 갖다 줘 할 때 6 더하기 50권 갖다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6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60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됩니다. 독일에서 저도 생활하면서 몇 번 이 숫자 때문에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독일 사람한테 몇 번 불만을 말해보고 했지만 그들도 그러게 말이야 할 뿐 어떻게 해줄 것은 없죠. 자,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하죠. 뒤부터 말한다. 두 자리 숫자에서는 뒤부터 말한다. 뭐 그럼 세 자리, 네 자리 숫자도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두 자리 숫자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 287이다 그러면 200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7 더하기 80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1992다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좀 문제가 복잡해져서 제가 지금 말하긴 그런데 영어랑 마찬가지로 독일어도 세 자리씩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00을 먼저 말해요. 1000. 그 다음에 292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 말하고 2 더하기 90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대로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63은요. 저도 이 숫자를 말할 때 항상 좀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63을 말할 때는 3 더하기 6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und 60. 자, 37이다. 요거는 7 더하기 30이죠. 7 und 30. 실제로 발음할 때는 7 und 30 이러진 않아요. 7 und 30. 이 정도로 요거를 이렇게 살짝 얼버무립니다. 자, 9 더하기 90. 9 und 90.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거는 1은 아인스잖아요.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렇게 식으로 뒤에 뭔가가 더해지면은 S를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eins und 40 하지 않고 ein und 40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eins und 20 하지 않고 ein und 20이라고 합니다. 1을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규칙대로입니다. 2 und 90 2 더하기 90. 자, 46은 6 더하기 40 6 und 40. 여기 S 안 떼나요?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죠. 요거는 뭐 뒤에 계속 치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6 그대로 써줍니다. 6 und 40. 자, 요거는 9 더하기 60이 돼야 되겠죠? 뒤부터 보면 돼요. 9 und 60. 자, 6 더하기 30이 돼야 되겠죠? 6 und 30.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뒷부분에 가리고 이 앞에를 보고 한번 써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제가 이 단어들을 발음을 해드릴게요. 발음도 익히시고 익히신 다음에는 또 써보시고 또 써본 걸 보고 다시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익히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87 63 37 99 41 92 46 69 36 21. 자, 제가 발음할 때 중간중간에 un트의 트가 약간 약하게 발음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발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좀 실제 독일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강하게 발음한 것도 있어요. 6 und 40 이런 식으로. 자, 왜냐면은 실제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음하지는 않고 살짝 약하게 하는데
하기는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독일인들이 하는 것처럼 약하게 발음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생략을 해버릴까봐, 영어처럼 이렇게 뭉개버릴까봐 제가 강하게 발음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 모든 발음을 또박또박 약간 어색할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나이 물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볼 때 영어로는 How old are you? 그러지 않습니까? How old are you? 요거를 독일어로 그대로 옮겨볼게요. old는 독일어로 alt고요. how는 we잖아요. 그래서 we alt. 자, are you는 sind C죠. we alt sind C. 그럼 끝이에요. we alt sind C. 당신은 얼마나 나이를 드셨어요?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20살인데요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I am 20 years old 했어요. Ich bin 20. 자, 요거 처음 배우는 말이 나왔어요. years가 독일어에서는 Jahre예요. 야가 이어거든요. 여기서 지금 복수니까 얘도 복수로 Jahre 이렇게 됐습니다. Jahre alt. Ich bin 20 Jahre alt. 많은 경우에 요거 생략합니다. I'm 20.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독일어에서도 Jahre alt를 곧잘 생략하는데, 자, 우리가 너무 쉬운 거부터 처음에 하면은 이거를 아예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처음에 꼬박꼬박 여기까지 다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 몇 살이세요? 어떻게 하나요? Wie alt sind Sie? 나는 20살입니다. Ich bin 20 Jahre alt.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Wie alt sind Sie? 예, 여러분 자기 나이를 숫자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나는 14살이에요. 그러면 Ich bin 14 Jahre alt. 나는 71세예요. Ich bin 71. 순간 당황했어요. 71 Jahre alt. 나는 65세예요. Ich bin 65 Jahre alt. 저는 37세입니다. Ich bin 37 Jahre al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난 내 나이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요. 그 숫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Z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Z라고 말하기 때문에 Wie alt sind Sie?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친한 사이에서는 Wie alt bist du? du를 쓰는 사이에서는 Wie alt bist du?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금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Wie alt bist du?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주의할 건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두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Z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도 할아버지한테 두라고 말합니다. 두는 반말이 아니고 친근함의 표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Wie alt bist du? 그러면 저는 19이에요. 저는 19이에요. 그러면 Ich bin 19 Jahre alt. 라고 답하면 되죠. 자, 얘는 지금 14살이래요. Ich bin 14 Jahre alt. 저는 14살이고요. 저는 30살이에요. Ich bin 30 Jahre alt. 저는 42세예요. Ich bin 42. 그냥 뒤에 Jahre alt 생략했습니다. 나는 70살이에요. Ich bin 70 Jahre al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양한 숫자를 공부하고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공부해가지고 오늘 100개의 단어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단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이 말하기, 나이를 묻고 또 그거에 대해 답하기 이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나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고요. 알트라고 하는 형용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Wie alt sind Si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Wie alt bist du?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네, 두 가지 물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적어도 상대의 신상 중에서 나이는 털 수 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auf Wiedersehen!